칼 융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기록했다.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면 그들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즉시 바뀐다. 서서히가 아니라 음악 즉시다. 이것은 희망 섞인 상상이나 자기계발식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융은 이 변화가 너무 강력해서 두렵다고까지 불렀을 만큼의 심리적 변형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 변형의 핵심을 말해주지 않는다. 공감자의 핵심 상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 그들이 끌어들이는 사람이 달라지는 정도는 단지 눈에 띄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절대적이다. 융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자신의 진료실을 찾은 공감자들을 수년간 연구했다. 그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미안해했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으며 주변 모든 사람에게서 받는 학대를 체계적으로 견뎌냈다. 융의 표현대로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체계 전체를 위한 감정적 충격 흡수기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알코올 의존 부모의 분노를 흡수했고 배우자의 외도를 흡수했으며 가족의 기능장애를 흡수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불평 한마디 없이 늘 더 잘하려고 애쓰며 언제나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융의 관찰이 획기적이었던 이유는 이 겉보기의 부서짐 아래에 깔린 패턴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작위로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특정한 심리적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융이 분화된 직관적 지각이라 부른 특성, 즉 미세한 표정을 읽고 숨겨진 감정을 감지하며 다른 누구도 놓치는 심리적 패턴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지녔다. 융은 임상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시험했다. 그는 공감자 환자들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동료들을 세션에 들여보냈고 그럼에도 환자들은 몇 분 만에 그 동료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관계 패턴, 직업적 불안을 융이 놀랄 정도의 정확도로 짚어냈다. 융이 기록한 한 환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읽는 정확도가 97%에 달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패턴 인식을 수행하는 인간 뇌의 작동이었다. 이 공감자들은 융이 만난 그 누구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정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민감함은 장애가 아니었다. 의식 발달의 고급 기능이었다. 그런데 융은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한 가지를 알아챘다. 이 공감자들은 학대 때문에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학대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모두는 자신을 해친 모든 사람에 대해 자세한 정신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해자의 촉발 요인, 불안, 가장 깊은 두려움을 외과의처럼 정밀하게 알고 있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감정 패턴을 지도로 그려두었다. 다만 그들은 그 지식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내면의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기 전까지는 융은 자신이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숨어있는 심리적 천재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정신은 피해 일지가 아니었다. 활성화를 기다리는 전략가의 작전실이었다. 그리고 그 활성화가 찾아오면 공감자가 핵심 상처를 마침내 치유하면 모든 것이 변했다. 모두가 과소평가하던 온화하고 부서진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더는 조종당할 수 없는 사람, 삶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융이 기록한 변형은 미묘하지 않았다. 절대적이었다. 수십 년간 독성 관계에 묶여있던 환자들이 갑자기 전략적 정밀함으로 관계를 떠났다. 인정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던 공감자들은 하룻밤 사이 심리적으로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숨 쉬는 것조차 사과하던 사람들이 한때 자신을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던 이들에게는 강철 벽처럼 느껴질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융이 공감자들에게서 확인한 핵심 상처는 사람들이 대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버림받음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 상처는 이것이다. 공감자는 자신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인식과 지성을, 자신을 분명히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누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공감자는 사람을 읽고 숨은 감정을 감지하며 다른 이들이 전혀 놓치는 심리적 패턴을 알아차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그들은 거짓말을 즉시 꿰뚫고 어느 방에나 떠도는 긴장을 느끼며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음악. 이것은 그들의 뇌가 수행하도록 설계된 고급 패턴 인식이다. 그러나 상처는 여기서 시작된다. 사회는 공감자에게 이 재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가르친다. 그들이 자신이 본 것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예민하거나 과하게 감정적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명백한 기능장애를 지적할 때마다 드라마를 만든다며 비난받는다. 그들이 조작을 걱정스럽게 드러낼 때마다 그들이 분명히 관찰한 것을 말했을 뿐인데도 판단한다는 업윈을 받는다. 융은 수백 건의 사례에서 이 패턴을 기록했다. 아이 공감자가 엄마는 웃고 있는데도 슬퍼 보여요 라고 말하면 부모는 말도 안 돼. 난 괜찮아. 너는 너무 예민해 라고 답한다. 공감자는 자신의 지각이 틀렸다고 배운다. 직장에서 공감자가 이 동료가 다른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말은 내가 피해망상적인 거야. 문제 만들지 마다. 공감자는 자신의 지성이 문제라고 배운다. 이런 조건화는 깊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감자의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 수천 번 반복된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정확히 감지할 때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본죄로 벌을 받는다. 폭력으로가 아니라 가스라이팅으로, 무시로, 그리고 너의 가장 큰 재능이 사실은 너의 가장 큰 결함이라는 메시지로 벌을 받는다. 그래서 공감자는 스스로를 침묵시키고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는 법을 배운다. 공감자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연금술사다. 연금술사의 길은 융 기반의 경계 설정 훈련과 압도감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의독점 챕터 영상 3편을 제공한다. 236쪽 분량의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이 재고로 제공 중이다. 에서 지금 시작하라. 그들은 융이 이중의식이라 부른 상태를 발달시킨다. 한 부분은 명확히 본다. 다른 한 부분은 일부러 눈먼 척한다. 이 분열이 그들의 핵심 상처가 된다. 그리고 이 상처가 그들이 삶에서 누구를 끌어들이는지 정확히 결정한다. 공감자가 자신의 지각을 억누를 때 그들은 조종자에게 끌리는 자석이 된다. 융은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기록했다. 공감자가 명료하게 보는 능력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게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눈먼 사람이 필요한 이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심리적 법칙이다. 조종자는 포식자가 상처난 먹잇감을 감지하듯 억눌린 지각을 감지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본 척하는 공감자에게 끌린다. 그런 사람은 완벽한 표적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자신의 관찰이 틀렸다고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융은 이 역학이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수년간 기록했다. 조종자는 명백히 상처 주는 행동을 한다. 공감자는 그 상처를 느끼고 패턴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 인식을 신뢰하는 대신 공감자는 자신을 의심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조종자는 이 자기 의심을 감지하고 강화한다. 네가 상상하는 거야.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네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공감자의 지각은 맞았지만 그들의 핵심 상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맞음을 억누르라고 그들을 설득한다. 융은 이 패턴을 반복시키는 것을 피해자 순환이라고 불렀다. 공감자는 조종자를 끌어들인다. 공감자는 조종을 명확히 본다. 공감자는 자신의 지각을 의심한다. 조종자는 의심을 강화한다. 공감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을 억누른다. 이 순환은 무언가가 그것을 깨뜨릴 때까지 이어진다. 이 순환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친구 관계마다, 연애 관계마다, 직장마다 반복된다. 얼굴은 바뀌지만 패턴은 동일하게 남는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핵심 상처는 더 깊어진다. 공감자가 명료한 지각을 부정할 때마다 내가 보는 것은 틀렸다는 믿음이 더 강해진다. 융은 이 순환에 갇힌 공감자들이 종종 자신이 사과 강박이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킨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사과한다. 필요가 있는 것도 사과한다. 누구라도 상처받을 만한 일에 상처받는 것조차 사과한다. 이런 끊임없는 사과는 겸손이 아니다. 상처가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융이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혁명적이었다. 이 순환은 점진적인 치유나 치료 세션을 통해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극도의 압박 아래에서의 그림자 통합이라 부른 하나의 폭발적인 순간에 끝난다. 촉발 요인은 언제나 같다. 공감자가 그동안 보아온 것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도 깊은 배신이다. 사례를 거듭하며 융은 공감자들이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외도, 재정적 조작, 혹은 체계적인 정서적 학대를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을 파괴적으로 만든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 자신이 모든 경고 신호를 보고도 전부 무시해왔다는 깨달음이었다. 공감자는 6개월 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린다. 앞뒤가 맞지 않던 대화를 기억한다. 편집증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던 직감의 충격을 기억한다. 스스로 보지 않기로 설득해버린 모든 빨간 깃발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한다. 그리고 발견의 순간 그 모든 것이 수정처럼 선명한 명료함으로 한꺼번에 밀려온다. 순환을 깨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인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고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었고 지나치게 예민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것을 정확히 보았음에도 자신이 아는 것을 믿기보다 스스로를 의심하기로 선택해왔다는 인정이다. 융은 이런 사례 수십 건에 걸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다. 공감자들은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무너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 안에서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무언가가 이동했다. 융은 그것을 명료화 사건이라 불렀다. 공감자의 패턴 인식이 마침내 사람을 좋게 믿고 싶은 욕구를 압도해버리는 순간이다. 그 공감자들은 비정상적으로 차분해졌다. 사과를 멈췄다. 설명을 멈췄다. 그리고 잔혹함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관찰하고 목록화하고 말없이 견뎌온 모든 것을 드러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조작, 모든 계산된 움직임을. 그리고 그들은 감정 없이 그것을 해냈다. 마치 제거하기 전에 병든 조직을 식별하는 외과 의사처럼.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융이 그림자 통합이라 명명한 것이었다. 공감자가 숨기도록 배웠던 자기 안의 부분들을 더는 부정하지 않게 되는 순간, 억눌린 지능, 침묵당한 직관, 부정당한 힘이 되돌아오는 순간이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악이 아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다. 공감자에게 그림자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자질들을 담고 있다. 문제적이라고 들었던 지능, 의심하라고 학습된 지각, 숨기도록 배운 강인함이다. 공감자들이 그림자를 통합한다고 해서 어둡거나 잔혹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완전해진다. 남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했던 자기 일부를 되찾는다. 자신이 실제보다 덜 예리한 척하는 것을 멈춘다. 명확히 보는 것을 사과하는 일을 멈춘다. 공감자들이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들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완전함은 그들이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바꾼다. 융은 돌파 이후 수년 동안 이렇게 변화한 환자들을 추적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이들은 놀라울 만큼 성공적이 되었다. 고객의 진짜 필요를 즉시 읽어낼 수 있었기에 사업은 번창했다. 몇 분 만에 정서적 포식자를 알아차렸기에 새 관계는 건강했다. 직관적 지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결정은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융을 진정 불안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변한 공감자들은 공감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이 또한 완벽하게 전략적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조종당했던 것만큼이나 쉽게 타인을 조종할 수 있었다. 인간 심리를 거의 전능해 보일 정도로 사회적 상황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깊이 이해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그저 유독한 사람들을 삶에서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융은 자신이 통합된 공감자의 탄생을 목격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민감성과 무엇이 자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다. 여기서 끌림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자의 에너지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들은 더 이상 나는 내 인식을 의심한다 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조종자들이 뼛속으로 느끼는 무언가를 발산한다. 나는 너를 똑똑히 본다. 그리고 여기서 너는 힘이 없다. 융은 포식자 본능이라 부른 어떤 현상을 기록했다. 조종적인 사람들은 흡혈귀가 햇빛을 피하듯 통합된 공감자들을 무의식적으로 피한다. 왜 그런지 설명하지도 못한다. 공감자는 공격적이지도 잔혹하지도 않다. 그러나 모두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감지한다. 한때 이 공감자에게 거짓말하기 편했던 조종자는 갑자기 자신이 드러난 느낌을 받는다. 예전에는 그들을 가스라이팅하던 자기 애성 인물은 자신의 전술이 강철에 튕기는 총알처럼 통하지 않는 것을 느낀다. 에너지를 빨아먹던 정서적 흡혈귀는 더는 먹이가 없음을 깨닫는다. 역학은 스며듦에서 불침투성으로 바뀐다. 반대로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변화한 공감자들 곁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판단 없이 자신을 또렷이 봐주는 사람, 기능장애를 방조하지도 않지만 공격하지도 않는 사람, 융이 말한 경계를 지닌 사랑을 체현한 사람에게 끌린다. 융은 이 전환의 작동 원리를 수년간 기록했다. 치유 이전의 공감자들은 일관되게 세 부류를 끌어당긴다. 첫째, 통제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조종자. 둘째, 자신을 고쳐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정서적 의존자. 셋째, 공동의 피해 의식으로 결속하는 다른 상처 입은 공감자. 치유 이후에는 끌림의 패턴이 완전히 뒤집힌다. 첫째, 진정으로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통합된 사람들. 둘째, 자기 성장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 셋째, 고치거나 고쳐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성숙을 지닌 사람들. 끌림의 전환은 점진적이지 않다. 이분법적이다. 핵심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공감자들이 계속 눈멀어 있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핵심 상처가 치유된 후에는 진정으로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융은 이 전환 뒤에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공감자들이 자신의 지각을 억누를 때 그들은 그가 참여 신비주의라 부른 상태에서 작동한다. 심리적 경계가 녹아내려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과 합쳐지는 상태다. 그들은 모두의 감정을 흡수한다. 모두의 고통을 느낀다. 모두의 그림자를 짊어진다. 이런 다공성 상태는 특정 신호를 발산한다. 나는 경계가 없다. 내 심리적 쓰레기를 여기다 쏟아도 된다. 상처 입은 사람들, 조종자들, 정서적 흡혈귀들은 이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포착하고 몰려든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여기 착취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공감자의 에너지에 끌린다. 그러나 공감자들이 핵심 상처를 치유하면 그들은 더 이상 스며들지 않는다. 그들은 융이 의식적 분별이라 부른 것을 발달시킨다. 자기 감정과 외부에서 흡수된 내용을 구분하는 대담한 능력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심리적 경계를 세운다. 나는 너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다. 의식의 이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에너지 경계를 만든다. 통합된 공감자는 여전히 같은 정확도로 타인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 여전히 미세 표정을 읽고 숨은 의도를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필터가 있다.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그저 관찰할지에 대한 의식적 선택이 있다. 융은 1913년에 한 환자에서 이 변화를 기록했다. 통합 이전의 그녀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정서적으로 탈진했고 자신도 모르게 모두의 심리 상태를 흡수하고 있었다. 통합 이후에 그녀는 문제를 지닌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어도 에너지적으로 온전한 채로 돌아설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고통을 느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을 자신의 것과 혼동하지 않았다. 이 경계가 확립된 상태는 완전히 다른 신호를 발신한다. 나는 모든 것을 보지만 더 이상 기능장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종자들은 이 에너지에서 튕겨나간다. 그들에게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누군가,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누군가, 자기 자신의 분명한 지각을 의심하게 만들 누군가가 필요하다. 통합된 공감가는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 치유된 공감가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역학은 놀랄 만큼 선명하다.
조종자는 예전에는 완벽하게 통하던 전술을 사용한다. 죄책감 유발, 가스라이팅, 투사 같은 것들이지만 이제는 해가 되지 않게 무해하게 튕겨나간다. 공감가는 그저 차분하고 맑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같은 말을 한다. 그리고 분노도 없고 설명도 없고 오직 분명한 경계만 있다. 조종자는 이 변화를 몸으로 느낀다. 공감가가 못되거나 차가워진 게 아니다. 그들이 이용하던 접근 지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문은 닫혔고 다리는 불탔으며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 다툴 논쟁 자체가 없다. 융은 공감가가 이 치유를 완성하지 못하게 막는 구체적인 함정들을 경고했다. 첫 번째 함정은 그가 팽창의 함정이라 부른 것이다. 공감가가 자신의 심리적 재능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것을 통합하기보다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무의식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야 하는 예언자가 된다. 지각을 선물 대신 무기로 휘두른다. 융은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다. 핵심 상처를 막 치유한 공감가가 아직 무의식적 패턴에 갇힌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예전의 친구와 가족을 연민이 아니라 경멸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너무 눈이 멀었어. 다른 누구도 내가 보는 걸 못 봐 같은 말로 문장을 시작한다. 이런 팽창은 또 다른 억압의 형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를 가로막는다. 힘을 억누르는 대신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이다. 결과는 같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기능장애에 끌린다. 이제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사람들, 혹은 과장된 우월감에 도전할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두 번째 함정은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철수의 정당화다. 일부 공감가는 자신의 뛰어난 지각을 이용해 완전한 고립을 정당화한다. 모두가 너무 무의식적이라 관계 맺을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융은 이것을 지혜로 가장한 영적 우월감으로 보았다. 그는 새롭게 통합된 공감가가 은둔자가 된 사례들을 기록했다. 그들은 인간적 연결의 필요를 넘어섰다고 믿으며 모든 사회적 접촉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통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영적인 가면을 쓴 두려움이었다. 이 공감가들은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작업에서 숨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선택적 참여로 이어진다. 통합된 공감가는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더 의식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를지 신중하게 선택한다. 의식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지만 심리적 온전함을 보호하는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세 번째 함정은 융이 돕는 자의 도취감이라 부른 것이다. 자신을 전적으로 타인을 보고 돕는 능력으로만 규정하는 공감가들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의 접촉을 잃는다. 지각이 통합된 기능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융은 핵심 상처를 치유하자마자 모든 에너지를 다른 공감가들의 치유를 돕는데 쏟아붓는 사례들을 관찰했다. 그 충동은 진심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전 존재를 집어삼킬 때 문제가 된다. 그들은 자기 그림자 작업을 멈추고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일을 멈춘다. 공감적인 인간이 아니라 직업적인 공감가가 된다. 지각이 정체성이 되면 기능 뒤로 사람이 사라진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다. 한 상처를 다른 상처로 바꾸는 일이다. 예전의 상처는 나는 소속되기 위해 내 재능을 억눌러야 한다였고, 새로운 상처는 내 재능이 곧 나의 전부다가 된다. 모든 공감가는 변형의 순간을 맞는다. 너무도 깊은 배신이 그들을 몰아붙여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주권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게 만든다. 이 선택이 핵심 상처가 치유될지 더 깊어질지를 결정한다. 융은 대부분의 공감가들이 한계까지 밀렸을 때 통합을 선택한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잔인해지지 않는다. 정밀해진다. 마음을 잃지 않는다. 등뼈를 되찾는다. 변형된 공감가는 융이 말한 경계가 있는 사랑이 된다. 깊이 돌볼 수 있으면서도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해서 내려야 한다. 매일은 옛 패턴으로 미끄러질 기회를 제공한다. 분명한 지각을 의심하고 타당한 관찰을 억누르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지는 순간들 말이다. 통합된 공감가는 그것이 기본 상태가 될 때까지 자신의 주권을 다시 또다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융은 통합 유지 프로토콜이라 부른 것을 제시했다. 첫째, 흡수된 감정과 진짜 감정을 구분하기 위한 규칙적인 고독. 둘째, 언제 누구와 함께 지각 능력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 셋째, 무의식적 내용의 투사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그림자 작업. 넷째, 현실 검증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타인과의 연결. 다섯째, 강렬한 지각 입력을 배출할 창구로서의 창조적 표현. 이 실천들은 통합된 공감가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이것이 없으면 옛 패턴이 다시 스며든다. 경계가 누그러지고 지각이 억눌리며 핵심 상처가 다시 열려버린다. 융의 발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이다. 변형된 공감가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조건화 아래에 늘 존재하던 자기 자신이 된 것이다. 모든 공감가 안에는 심리적으로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그 변형을 강제하는 올바른 촉매만 있으면 된다. 융의 연구는 심리학자들조차 불편해하는 어떤 사실을 드러냈다. 공감가들은 본래 피해자가 아니다. 본래 강력하다. 사회가 그 힘을 수용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억누르라고 가르칠 뿐이다. 공감가들이 마침내 억누르기를 멈출 때, 마침내 자기 의심이라는 핵심 상처를 치유할 때, 그들은 단지 끌어당기는 대상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연의 힘이 된다. 통합된 공감가는 융이 지배도, 우월도 아닌 주권이라 부른 상태에 도달한다. 타인과 연결에 열려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서 완결된 상태. 고치려는 필요 없이 명확히 볼 수 있는 능력. 익사하지 않고 깊이 느낄 수 있는 역량.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지혜. 통합된 공감가는 자신의 변화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즉시 느낀다. 조종자들은 자신의 늘 하던 게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기능장애를 조장하지도, 그렇다고 그 기능장애 때문에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본다. 공감가는 판단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가 된다. 치유된 공감가에 대한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고립이 아니라 주권을 이룬다. 우월이 아니라 주권을 이룬다. 세상 속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 분명히 보고 깊이 느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들은 개성을 희생함으로써가 아니라 개성을 완전히 발전시켜 그것이 전체에 대한 선물이 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에 기여한다. 공감가의 가장 큰 비극은 민감함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제대로 존중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다. 목표는 덜 보는 것이 아니다. 더 현명하게 보는 것이다. 덜 깊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어디에 쓸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다. 무기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날이 당신이 진정으로 강력해지는 날이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재능을 착취하려는 자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 세상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며 누구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자신의 빛을 흐리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공감가들 말이다. 질문은 당신이 변형될지 여부가 아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삶이 당신에게 강제로 하게 만들 것인지다. 공감가는 결국 핵심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유일한 질문은 그 힘을 당신이 이끌 것인지 아니면 그 힘이 당신을 이끌게 둘 것인지다. 이 변형 패턴에서 자신을 알아본다면 당신은 융이 의식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희귀한 심리적 유형에 속한다. 지금 당신이 어떤 치유 단계에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의 여정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이들과 연결된다. 그리고 기존의 틀에 잘 맞지 않는 심리 유형에 대한 융의 통찰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화면에 뜨는 영상에서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특히 독성이 되는 심리적 환경과 세상과 관계 맺으며 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융의 전략을 내가 공개하는 내용을 확인해보라. 연금술사의 길, 공감가를 위한 지각 훈련에서는 실용적인 드릴, 융에서 영감을 받은 경계 설정, 단계별 지각 훈련을 통해 압도감을 지혜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 가이드는 각 레슨을 더 깊게 해줄 독점 챕터 영상 3편을 포함한다. 갓썼고 236페이지 분량이며 8,
511 크기로 아름답게 디자인된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으로 지금 재고가 있다. 오늘 훈련을 시작하라. 깊이 느끼되 명확하게 생각하라. 에서 연금술사의 길을 만나보라. 시청해줘서 고맙다. 다음 차원에서 보자.